네, 자, 지금부터 직관물리 페스티벌 2탄 법릉 창민 스님의 직문즉설 물리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토크 콘서트 시작 전에 물리 질문들과 학습 상담들을 학원 게시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 핵심적인 것들은 선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회자가 승인을 하면 마이크를 잡고 창민 스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민 스님께서 직관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 분씩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쪽 학생분 질문 한번 하도록 할게요. 비열과 열 전도율이 관계가 있나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비열이랑 열 전도율이랑 관계가 있나요? 비열하고 열 전도율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이는 MC 스퀘어.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카메라 여기 잡아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열 전도율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되나요? 네, 되네요. 자, 열 전도율은 어떤 이제 고체 막대가 한쪽에서 열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게 전달되는 게 열 전도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물질도 있고 잘 안 되는 물질도 있어요. 잘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열 전도율이 좋다. 잘 안 되면 열 전도율 별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전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어떻게 제일 잘 되냐? 은이 제일 잘 돼요. 은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열 전도율을 K라고 하면 은의 열 전도율 값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지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구리예요, 구리.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금. 이번엔 메달 놓쳤잖아. 금. 그래서 은, 구리, 금 이 순서예요. 그럼 언제 쓰느냐? 뭘 좀 데필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이거 그냥 구우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다가 열 전도율이 좋은 어떤 물질을 한번 딱 꽂아주면 열이 안쪽까지 잘 전달되니까 이게 안 타고 골고루 다 익어요. 이때 꽂아줘야 될 막대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은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구리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돈 많으면 금으로 하셔도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비열은 뭐냐? 질문이 비열과 열 전도율이 관계가 있나요? 자, 비열하기 전에 전기 전도도를 먼저 좀 합시다. 전기 전도도. 자,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하느냐예요. 보통 이제 시그마로 쓰는데 보통 이제 금속이랑 그다음에 뭐 부도체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전도도가 높으냐면 금속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은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구리, 그 다음이 금 이렇게 돼요. 뭐 오는 거 없어요? 순서가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전기 전도도는요, 뭐가 많아야 되냐면 자유전자가 많아야 돼. 왜냐면 자유전자가 많아야지 얘네들이 전기를 가지고 막 움직이면 그게 전류거든. 근데 누가 제일 자유전자가 많으냐면 은이 제일 많아. 그 다음 두 번째가 구리야. 그래서 보통 전선 있죠, 전선. 전선은 뭘로 만든 게 가장 이상적이냐? 뭐 은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선은 뭘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돈 많은 데 있잖아요. 중동에 무슨 뭐 아부다비 뭐 이런데 카타르 이런데. 그런데 아마 은으로 만들었을걸? 거기 가서 전선만 잘라도 돈 될걸? 그래서 순서가 은, 구리, 금인데 이게 얘랑 같아요. 왜 같으냐? 이유가 있는데요. 전자들이 움직일 때 원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느냐?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던 열을 가지고 이쪽으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면 여기가 따뜻해져요. 여기 있던 열을 얘가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은 은이랑 자유전자가 별로 없는 그냥 나무랑 누가 열을 잘 전달하겠어요? 자유전자가 많은 은이 열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열전도율하고 비열 또는 열전도랑 그다음에 열적 평형 상태랑 이거 두 개를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로 피트 시험에서도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이제 그 비열 얘기를 먼저 일단 해봅시다. 비열. 비열은요, 열 변화, 온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에요. 온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열적 관성이다라고 그래요. 열적 관성. 관성이란 말이 보통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크면 열적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랑 같으냐? 비열이 큰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용유가 있어요. 물하고 식용유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가스레인지 불을 데피면 누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요? 식용유예요, 식용유.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있죠? 계란 후라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식용유가 금방 올라가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열적 관성이, 열적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누가 작아요? 식용유가 작은 거지. 얘는 금방 올라가니까.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온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커요? 물이야, 물. 물이 잘 안 데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하가 이번에 그런 얘기 했죠. 99도까지 열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포기하면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 우리 연하가 그런 얘기 했잖아. 뭐가 중요해요? 99도에서 1도까지 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만큼 물은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하는 일반 물리를 수강한 거예요. 금메달 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은 온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커요. 근데 그게 물리에서는 비열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의 비열과 식용유의 비열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라고 피트에서 물어보면 정답은 물이 더 크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는 기본적으로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비열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자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저는 수혜 수혜. 우리 사회자 성함이 김강현입니다. 강현 씨. 그 다음에 수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을 거예요. 수혜 손은. 차갑다고 합시다. 찬 수혜. 그 다음에 뜨거운 강현. 둘 사이에는 하트 뿅뿅? 네, 이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자, 뜨겁고 차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열은 라틴어로 칼로릭이라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뜨거운 사람은 온도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차가운 사람은 온도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temperature, 온도의 변화를 보면 뜨거운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고 차가운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같아지더라라는 거죠. 이때 뜨거운 사람이 비열이 엄청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도 변화를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별로 안 내려가요. 차가운 사람은 쭉쭉쭉쭉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그게 바로 비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때 처음의 온도, 강현의 처음의 온도, 그 다음에 수혜의 처음 온도, 그 다음에 나중에 온도가 같아졌을 때 이거를 평형 온도라고 합시다.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강현이 잃어버린 열이 10칼로리면 수혜가 얻은 열은 얼마겠어요? 네, 똑같이 10칼로리겠죠.
즉 잃어버린 열량은 얻은 열량과 같아요. 뭐였죠? 열량 보존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열량 보존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잃어버린 열과 얻은 열이 같다. 에서 중요한 거는 공식이에요. Q의 공식이 뭐냐?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뭡니까? 시멘트예요. 시멘트. 트는 네, 높은 온도에서 평형 온도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얻은 사람은 시멘트. 네, 요렇게 낮은 온도, 저온의 온도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고 대입하면은 T0가 나와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졸업하셨나요? 네. 그러면 배우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예요.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비열이 들어가요. 비열이. 그래서 피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을 바꾸어서 뜨거운 물체의 비열을 2배로 증가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겠나요? 이게 피트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은 뜨거운 녀석이 비열이 크면 온도가 팍팍 낮아져요? 거의 안 낮아져요? 거의 안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걸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약사인 거예요. 약사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온도가 높으면, 비열이 크면 온도가 적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는 온도를 얻는 또는 열을 얻는 이 녀석, 이 차가운 녀석, 얘가 비열이 크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온도가 얼마예요? 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여기 시멘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질문은 이게 아니었죠. 원래 알고 싶었던 질문은 열 전도율과 비열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였어요. 그러면 열 전도율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열 전도율에서는 거의 대부분 뭘 다루냐면 열원이라는 거를 다루어요. 열원은 보통 일반적인 물체랑 다르게 절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가상의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현 씨가 수혜 씨랑 손을 잡았어요. 수혜가 차가워요. 강현 씨는 뜨거운 남자예요. 열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강현 씨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랑을 주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서 계속 열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기초대사라고 하죠. 그러면 강현 씨는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열을 빼앗겨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열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계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열을 계속 만들어내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온도는 되게 뜨거워요. T-hot.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태양이 있어요. cool. 피트는 뭐라고 나오냐? 고열원이라고 나와요. 얘는 저열원이라고 나와요. 이때 중간에 막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게 A, 이게 B. 근데 막대가 연결이 되면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도라고 해요. 근데 전도가 잘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열 전도율이 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K짜리 물질이고 K가 1K짜리 물질이라고 합시다. 요거 3K라고 합시다. 3K, 1K. 그러면 이제 고열온에서 저열온으로 막대 두 개를 연결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100도, 얘가 만약에 0도 그러면 대충 여기가 50도, 여기가 75도, 여기가 25도, 여기가 0도, 여기가 100도 이렇게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도 템퍼러처가 안 변해. 이 점 있죠? 한 번 50도면 영원한 50도예요. 이 점 있죠? 한 번 25도면 영원한 25도예요. 그런데 아까는 차가운 물질하고 뜨거운 물질하고 접촉을 시키면 둘이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바뀌었죠. 다릅니다. 현상이. 달라요. 뭐끼리 연결했을 때 열원끼리 연결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헤매는 거는 뭐냐? 이 그래프는 열원이 아닌 일반적인 물질일 때 나오는 그래프예요. 이게 중3 때 나온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알다시피 이거는 열적평형 상태라고 해요. 근데 얘는 열적평형 상태는 아니에요. 온도가 같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잘 들으세요. 어떤 특정 지점이 온도가 계속 유지되려면요. 여기에 1초당 들어오는 칼로리 열하고 빠져나가는 1초당 칼로릭이 같아야 됩니다. 체중 유지하는 방법 아세요? 먹은 만큼 싼다. 먹은 만큼 덜 싸면 변비, 쪄요. 먹은 만큼 많이 싸면 과민성 대장염, 빠져요. 내가 지금 한 5kg 빠졌거든요. 지금 계속 설사만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느꼈지. 아,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떨어지는구나. 근데 얘네들은 절대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당 들어온 전도열과 시간당 나간 전도열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열자에 흐를 유자, 열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열류 평형상태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아싸리 그냥 뭐가 된 거예요?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같아지면 열이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열적 평형 상태. 열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연료 평형 상태. 그 다음에 딱 봐도 뭐가 달라요? 얘는 그냥 서로 다른 두 물질.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 얘는 두 열원. 열원. 그게 다르다.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본 수업 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열 전도율은 언제 나오는 거냐? 연료 평형 상태를 계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비열은 언제 나와요? 열적 평형 상태를 계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끝. 네, 됐습니다. 네. 2는 MC 스퀘어. 네, 지금 명쾌한 답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그쪽 학생분 질문하도록 할게요. 질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관성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성력이 무엇인가 궁금하다고요? 관성력이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관성력이 무엇이냐? 우리 간단하게 사고 실험 하나만 해볼까요? 사고 실험. 자, 여기 버스가 있어요. 버스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때 백지연 씨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자리에는 아주머니가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하시고 얼마나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됐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미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미친 고양이가 하는 말 왈왈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미쳤거든요. 이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악셀을 밟는다. 2번 브레이크를 밟는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악셀을 그냥 밟고 싶어요. 그죠? 어쨌든 고양이는 소중하니까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이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동쪽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서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버스 외부의 관찰자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네, 경찰 이런 분들 외부 관찰자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버스의 속력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버스의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슨 도가 있다는 거예요? 1번 제주도, 2번 가속도. 가속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신혼여행 막 어지러워요. 속력이 막 빨라지고.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향은 왼쪽이라고 합니다. 속력이 감소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라고 합니다. 서쪽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보통 이제 속력이 빨라지면 그 빨라지는 쪽이 가속도 방향이고 느려지면 반대편이 가속도 방향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경찰 두 글자로 세 글자로 짜바리 이렇게 그죠? 네. 혹시 마이크에 목소리 들어가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직지직 뭐 이런 걸 해주세요. 자, 하여튼 이때 경찰 아저씨가 백지연 씨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속력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속력 줄어들어요. 뭘 하고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백지연 씨는 무슨 도가 있어요? 제주도가 있어요? 마라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로 서쪽인 거예요. 되게 깔끔한 논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줌마는요? 속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불변이에요? 불변입니다. 왜? 안전벨트 안 맸죠? 근데 버스가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속도가 만약에 시속 10k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버스를 딱 밟으면 아줌마도 사실은 10km를 속도를 가지고 갖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멈출 수가 있어요. 속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아줌마는 안전벨트 안 맸잖아요. 그럼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아줌마는 앞으로 쭉 가시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유지가 되면 속력이 등속이면 가속도가 얼마다라고 그럽니까? 속력이 증가했다.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얼마? 0인 거죠. 됐어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버스가 스톱을 하면 외부에 있던 경찰 아저씨가 폴리스가 봤을 때는 아줌마는 등속이에요. 가속도 없어 보인단 말이야. 자, 이제 바꿔볼 거예요. 두 번째. 내부 관찰자 관점. 자, 버스를 타고 있는 백지연 씨가 이제 세상을 관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타고 있을 때 자다가 눈을 번쩍 뜨면 버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졸다가 눈 번쩍 뜨면. 그죠? 그래서 1번. 버스의 속력은 0으로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한 번씩 졸다가 눈 뜨면 왜 버스가 안 가지? 그러고 있죠.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속도의 증가하는 정도는 0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은요? 안전벨트 메고 있단 말이야. 꾸벅꾸벅 졸다가 나를 봤어. 내가 움직여요? 내 몸이 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안 가잖아. 졸다가 눈 뜨면 내 몸은 그냥 여기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속력은 0으로 보여요. 가속도 얼마로 보여요? 0으로 보인다. 근데 아줌마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속력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요. 왜? 원래는 자기가 속력이 줄어들고 있잖아. 아줌마는 사실은 그냥 10km/h의 속도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백지연 씨가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줌마를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줌마 속력이 증가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디로? 동쪽으로.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예요? 네, 오른쪽이 돼요. 동쪽이 돼요.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물어볼게.
버스의 가속도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백지연씨는 얼마의 가속도로 사실은 줄어들고 있냐면 A라는 가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줌마는 실제로는 가속도가 없다고. 근데 이제 상황은 거꾸로 보자고. 백지연씨가 봤을 때는 가속도는 없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A지만. 근데 그런 백지연씨가 아줌마를 보면 가속도 얼마로 보이게요? A로 보입니다. 거꾸로. 당연한 거죠. 그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가속하는 어떤 시스템, 한자로 개라고 하는데, 개 내부의 관찰자는 관찰자가 봤을 때, 관찰자가 보면 모든 물체가 실제 버스가 가속하는 방향이 어디 쪽이었어요? 왼쪽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다른 물체가 반대편으로 A라는 가속도로 가는 걸로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뉴턴 이 법칙은 다 아시잖아요. F는 MA.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졸업장 있죠? F는 MA. F는 MA. 그러면 아줌마의 가속도가 A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줌마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김태희는 없어요. 여자가 아니니까요. 여신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F는 MA에 의해서 아줌마가 뭐를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힘을 받은 걸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이때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 가짜 힘, 짜가 힘, 짝퉁 힘.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줌마가 앞으로 유지할 때 왜 앞으로 그 정강 쭉 가요? 관성 때문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 관성 때문에 간 거냐? 그것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거를 짝퉁 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관성 때문에 생긴 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 시험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 가속계 내부 관찰자가 보면 모든 물체는 m 곱하기 자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버스의 가속도 곱한 만큼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바꿔 말해서 피트 시험에서 얘가 가속을 안 하고 등속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성력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 있느냐? 버스 출발할 때 많이 보죠. 자, 버스 손잡이 잡고 있죠? 버스가 갑자기 이쪽으로 쭉 출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버스 손잡이는 어떻게 돼요?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왜 기울어진지 아세요? 피곤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아니죠. 버스 손잡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버스 이 손잡이 끄트머리가 버스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 이 매달린 부분이 버스랑 같이 간다고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버스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거는 언제냐? 버스가 가속을 할 때만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가속계가 가속할 때 그때 내부에서는 뭐든지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깔끔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깔끔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질문 다시 한번 받도록, 바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속도와 몸무게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속도와 몸무게 변화. 몸무게 변화. 그럼 이제 몸무게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선대 그 사회자 몸무게가 62 정도. 그러면 이제 물리에서는 그 62를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매스 62.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는 이제 G,
9.8m/s 제곱, 뭐 또는 뭐 10m/s 제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물리에서는 무게가 뭐냐?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합니다. 즉, 무게는 물리에서는 중력입니다. 근데 중력식은 mg거든요, mg. 그래서 사회자 요 질량 집어넣으면은 620이 사회자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62호라고 하면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배웠으면 620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뭐 620이야?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죠. 무게는 중력이기 때문에. 요 단위가 좀 헷갈립니다. 단위가 뉴턴이면 뉴턴. 자, 그래서 보통 무게는 620뉴턴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럼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측정하죠? 네, 뭐 이렇게 저기 정주점 가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체중계 위에 올라가죠. 자, 체중계 위에 우리 사회자가 발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발을 올리는 순간 체중계는 눌려짐을 힘을 받겠죠. 눌려지는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눌려지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체중계 밑에 뭐가 있냐면 용수철이 있거든요. 그럼 용수철이 눌려지면 눌려질수록 이게 짜부라들 거고, 짜부라들면 여기 이제 태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엽이 돌아가면서 저울의 눈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올라가면 62 뭐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저울의 눈금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저울의 눈금은 사람이 또는 물체가 체중계를 또는 저울을 누르는 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힘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에서 저울의 눈금이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을 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철수가 영희를 밀면 반작용은 영희가 철수를 민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얘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밀고 있어요? 물체가 저울을 밀고 있죠. 토익 우리 500 넘죠? 네. 물체가 이게 주어예요. 주어. 저울을 이게 목적어예요. 물리에서 물체가 저울을 민다 그러면 적어도 반작용은 뭐죠? 저울이 물체를 자, 누르는 힘의 반대는 뭐예요? 떠받쳐주는 힘이에요. 밀어낸다. 이거를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반작용. 그래서 우리 사회자하고 제가 MT 가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밀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사회자 손을 밀잖아요. 그러면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반작용을 오히려 저는 민 만큼 오히려 뒤쪽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항상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아우 재밌네. 나는 이거 되게 잘해. 이러지 말고 반작용 느껴지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저울이 요게 주어죠. 그 다음에 물체를 이게 목적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작용이라 그러고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하고 반작용을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토익 200점만 넣으면 돼요. 주어 목적어가 뒤집혀 있으면 이 문장은 작용 반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만큼 저울에 눈금이 나오죠. 근데 이거의 반작용이 저울이 물체를 밀어내는 떠받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특성은 뭐냐? 크기가 이게 두 개가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이제 누구랑 같으냐? 저울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 떠받치는 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 배운 사람은 다 알죠? 어떤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영어로는 N이라고 쓰죠. N.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저울의 눈금은 무조건 뭐를 표현합니까? 수직항력을 표현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위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있어요. 박진영 노래 알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죠? 네, 그 노래.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박진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었지. 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둘이 같이 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체중계예요. 이때 1층에서 옥상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냥 쫙 가겠죠. 문이 안 열리면 두 사람은. 네, 뽀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쭉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시다.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속력이 더해지는 정도. 세 글자로 가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빨라지는 그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적어도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질량 m인 물체가 가속도가 있으면 F equal ma가 성립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누가요? 뉴턴이. 뉴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외국인이죠. 그래서 질량 m인 박진영이 위로 가속하고 있으면 적어도 뉴턴이 봤을 때는 F equal ma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힘을 쓸 건데 어차피 박진영은 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어쨌든 간에 중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중력을 써요. 그 다음에 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면에 붙어 있으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왼손 주먹 쥐고 살포시 내려 보세요. 자, 뭐가 느껴집니까? 네, 하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떠받치려고 하고, 이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항력. 영어로 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진영이 면에 붙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네, 면이 떠받치는 수직항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분필이 여기 들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수직항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방향이 반대죠? 반대면은 요거는 플러스, 요는 마이너스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물어보는 게 뭐였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가속도랑 몸무게 변화랑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무게가 저울의 눈금인데 저울의 눈금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피트에서는 수직항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수직항력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자, mg 넘겨줄까요? 뭐가 됩니까? mg 마이너스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직항력지 mg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체중계 눈금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하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면은 아, 말 잘못했네요. 이게 왜 뺑기죠? 이게 미친 거죠, 그죠? 네, 한 대 맞고 가겠습니다. 더해진 거죠? 더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훅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저울의 눈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옵니다. 평소보다. 아시겠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그때 나는 몸이 어떻게 되는 느낌을 받아요? 짜부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쭉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몸이 밑으로 짜부러들려고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구축 관성 때문에 그렇지. 내 몸은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얘가 위로 쭉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는 내 몸은 밑으로 쭉 짜부러지려고 그러고. 아시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면이 나를 위로 훅 올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짜부러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위로 훅 올라가면 내 몸뚱아리는 가만히 있는데 발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온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잡혀요? 어떤 느낌이에요? 밑으로 짜부러드는 느낌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면 수직항력은 mg보다 크게 나옵니다. 됐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느낌은 짜부러드는 느낌이 들어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한다. 즉, 아래로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 이거 그대로 놔두고 가속도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수직항력은 뭐가 돼요? mg 마이너스 m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보다 작아져요? mg보다 작아지죠. 기억하고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면 수직항력이 mg보다 작아집니다.
이런 느낌 언제 많이 받아요? 예, 바이킹 타고 밑으로 훅 내려갈 때. 그럼 어때요? 약간 느낌이. 내 몸이 위로 붕 뜨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엉덩이가 의자에 딱 붙어 있어요? 아니면 살짝 떠요? 살짝 떠요. 그래서 약간 하늘을 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붕 뜨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의뢰인이 제 카페에다가 우리 선생님 붕 뜨는 느낌을 제대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서약서 쓰고 엘리베이터에 태웠어요. 그리고 줄을 끊어줬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G인 상태로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가 G가 되면 이거 얼마나 나요? 0 나옵니다. 자, 수직항력은 뭐죠?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이렇게 받쳐주는 힘인데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줄을 끊으면. 그래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나는 뭐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유영을 해도 돼요. 유영. 그럼 되게 기분 좋겠죠. 근데 2초 뒤에 죽어요. 명심하세요. 줄을 끊으면 가속도가 G가 되면서 수직항력은 0이 돼요. 그러면 마치 중력이 없을 때처럼 달나라처럼 내 몸이 붕붕 떠다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중력이 없어요? 아니면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중력 상태라고 불러요. 무중력이 아니라 무중력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무중력 상태면 중력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줄을 끊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힘은 여전히 받고 있는지 알아요? 중력은 계속 여전히 받고 있긴 있어요. 뭐만 없어졌어요? 수직항력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력만 받으면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내가 이효리를 꼬시는 방법은 이효리한테 나쁘게 하면 돼요. 얘는 나한테 넘어와요. 똑같아요. 무중력이 되려면 중력만 받는 상태가 되면 돼요. 아이러니합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MC 스퀘어. 네, 저의 몸무게가 잠깐만. 카메라 지금 얼마나 돌아왔죠? 43분? 아,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받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럼 그만할까요? 아, 그러면 아까 뭐 제 몸무게 뭐 얘기하는 거 제 몸무게가 620인 걸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네. 직관물리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직관물리 콘서트는 더욱 알차고 직관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민스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